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도 무섭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돈 걱정 아닐까요? 이 비싼 치료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혹시 가족들까지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환자와 가족이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치료비 국가지원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와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매일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많은 암 환자 가족분들께서 원무과에서 의료비 결제를 하실 때 어라?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 산정특례 제도 덕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등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질병 환자들을 위해 의료비를 최대 100%에서 9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비의 95%까지 지원해주고 개인적으로는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는 점이에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급여 내 공단 부담금 영역만 지원해준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이런 비급여 항목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민간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으셔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제도는 외래, 입원, CT, MRI, 약제비를 포함해 급여 의료비 전반의 지원을 받으니까 경제적 비용 걱정에 치료를 미루진 않으셔도 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확진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등록한 경우 신청 당일부터 확진일 이내 5년간 적용이 되는데요. 의사분들이 산정특례제도 신청서를 써주면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간혹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의 일종으로 내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초과시 환급을 해주거나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단 바로바로 환급해주는 건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 기준 상한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5년 기준 만약에 내가 1분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전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약 89만원을 넘었다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몇 분위에 해당되는지는 병원에서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10분위 상한액인 826만원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받는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내가 몇 분위인지 확인하면 공단에서 돌려받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국민건강보험 혜택 중 하나인데요. 앞선 산정특례 제도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오직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별급여 2, 3인실 입원비 등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했을 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인지 다가구인지에 따라 기준액이 다른데요. 1인 가구일 땐 120만원, 2인 가구부터는 160만원을 초과하면 의료비 70%를 지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인 분들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할 경우 60%를 지원해주는데요. 신청 방법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내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가셔야지 안 그랬다간 헛걸음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소아, 아동을 위해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성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소아의 경우는 백혈병을 연간 최대 3천만원, 백혈병 이외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장되는 범위에는 검사비, 진단비, 암치료비,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 재발암까지 보장이 되고요. 단 선지급해주는 건 아니고 우선 납부를 내가 하고 등본상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해서 환급받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지급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때는 지급 보증자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면 나의 부담을 더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등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입원부터 퇴원 과정 동안 받았던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도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도 300만원 한도 내로 보장이 되는데요. 단 간병비, 의료 소모품, 보조기,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 등은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제도는 꼭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선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네요. 보장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해주고 해당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암 환자들을 위한 국가지원제도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 제도는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문제는 모든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신청 기간이 지나서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에 진단이 되었다면 치료도 열심히 받고 건강한 음식도 자주 먹어야 하지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